안녕하십니까. 슈퍼트랙의 위기현 대표입니다. 지금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저도 올해 1월 달에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는데 창업하는 CEO 특징이 보통 사람보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2배 그리고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한 4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아마 물론 제품이 얼마나 팔릴 거냐도 있지만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돈, 회사의 자금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나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지원금이란 지원금과 보조금과 여러 가지 차이점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정부 지원금도 받았고 또 제가 창업할 때 딱 만 40세가 돼서 청년 창업 자금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한도에서 8천만 원인데 그것도 받았고 지금 이제 외부 투자, 엔젤 투자, 외부 투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례별로 하나하나 하고요. 주제는 한국 창업 생태계.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북 센터가 지원하는 이 창업자들의 구성이 전국에서 얼마 정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고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1조 이상 기업에 같이 있는 유니콘, 10조 이상 가치에 있는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부제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부 창업 지원금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물어봤는데 어떤 게냐면 IT 교육 기업입니다. IT 교육 기업에서 성인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모두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본인의 서버를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본인의 어떤 앱을 만들면 본인의 그 앱이 올라갈 서버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솔루션만 있으면 아마존, KT에서도 물론 있고 네이버도 물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의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건데 이런 걸 전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작한 것은 모든 창업자들이 맞추면 전에 했던 백그라운드가 저는 이제 삼성에서 SDS에서 10년 근무했거든요. 그 노하우,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했고요. 지금 이제 항상 창업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투자를 할 때 보면 스케어빌리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들어가서 교육이라는 것은 탄탄하고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10억, 20억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어느 정도 몇 천만에서 몇 억까지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관심한 것은 10억, 20억보다 항상 이 기업이 1조, 2조, 10조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늘려가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교육 사업에서 부족해서 올해부터 한국이 초, 중, 고 이제 그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확하게 중학교가 의무화가 됐고요. 올해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화가 됐는데 그 기존의 역량을 확장해서 전문 용어로 요즘 판교 사투리라고 있더라고요. 피보팅.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적은 부를 한번 하는 그 어린이 교육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17억 5천, 올해 목표가 23억인데 상반기에 한 1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캐시카우는 기존에 있던 IT 교육이고 현재 어린이 교육 부분을 추가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님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이미 했거나 또 하실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결국엔 돈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 자금이나 돈이라는 것은 피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경색이 되거나 돈이 안 돌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할 때 현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 된 다음에 창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가장 많지 않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가 탄생을 해서 많은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이라는 게 어디는 35세, 어디는 40세, 어디는 45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만 40세입니다. 그래서 만 4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최대 한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해 가시면 그거랑 근데 이 비용을 받으면 몇 개월 안에 창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엔젤 투자, 이제 창업 자본금인데 창업 자본금은 이제
그 보통 1년을 우리가 뭐 살아갈 돈, 뭐 3년을 살아갈 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항상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라는 법인 사업자 창업할 때 5천만 원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창업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현대는 없습니다. 100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10,000원으로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자기 회사가 돈을 맛보면 바로 이 자본이 다 깎아먹는 그걸로도 있기 때문에 뭐 1억,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0억을 자본 조달할 수 있으면 10억, 100억을 자본 조달했으면 100억인데 이게 이제 창업 자본금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뭐 요즘 창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억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도 했고요. 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제 10억 보증을 받아서 했고, 뭐 투자 전환이 작년에 됐고, 성장 촉진 프로그램으로 창업도약 패키지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데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같이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할 거고 또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여준 다음에 약 3분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많이 아시죠? 2007년에 사람들이 3명이 만나가지고 창업을 2008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데카콘 2014년에 데카콘이 돼가지고 약 7, 8년 만에 데카콘이 된 회사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정부 지원의 모든 지원이 약 7년간입니다. 그래서 한 7년 만에 성공을 한 케이스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뭐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그게 에어가 비어 있다는 거고 뭐 블랙퍼스트 앤 베드, 뭐 베드 앤 블랙퍼스트에서 빈 집에서 아침이나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공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랍니다. 서바이브. 그러니까 이 창업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뭐 팀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힘이 깨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자금을 잘 도달해서 회사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뭐 크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 뭐 지금 쿠팡도 수많은 돈을 받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도 치열하게 아직 그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자기 비즈니스 모델로는 돈이 안 벌릴 때 아까 봤죠 80불 정도밖에 안 벌리는 그럴 때 이때 시리얼을 팔아가지고 이 3만 불로 하고. 저희는 이제 파트너가 아마존인데 제프 베조스는 창업 막 했을 때 그 콘 소세지로만 먹고 한번 살아봤답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얼마나 작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배수이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이제 그 투자를 받는 조건도 있지만 자기가 쓰는 비용을 줄이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아마존의 그 철학은 제프 베조스가 나갈 때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돈을 절약하는 거죠. 청빈 뭐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업 상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 사업자하고 이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면 나 창업했다 하면 이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업했다 하면 식당 같은 것도 있고요. 식당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있지만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사를 말하지만 회사도 법인 사업자만 있는 것 같지만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장 큰 관리가 뭐냐면 세금의 차이입니다. 세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안하는 것은 뭐 제 경험상 하는 것은 한 5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법인 사업자가 많다. 근데 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5억 이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대부분이 법인 사업자 위주로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같은 걸 잘 보시고 회사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수혜 프로그램이라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또 하나의 별도의 엔터티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창업하는 조건이 많이 좋아진 게 우리 연대보증제도가 이제 뭐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뭐 많이 간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에는 만약에
회사가 10억이 부도나면 그 10억을 모두 다 떠나야 됐는데 그걸 이제 면책 승계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회사 할 때 많이 있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화면이 이제 천천히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개인 창업과 공동 창업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혼자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그 에어비앤비 사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도 그 공동 창업했거든요. 열 몇 명, 여러 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그 창업자의 우울증, 디프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창업자는 외롭습니다, 많이. 그래서 공동 창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돈 한 명이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모든 걸 다 프로그램할 수 없고 또 프로그래머가 디자이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그 다른 그 역량을 한번 해보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공간의 문제점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테헤란로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임대료하고 보증가 뭐 이런 관리비까지 연간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옥이라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가 또 이 충북 그 센터의 가장 장점은 공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이 그 아까 그 제프 베조스가 콘 소세지만 먹고 한번 살아봤듯이 자기 사무실 경비 같은 것도 많이 줄여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법인사에서 설명드렸고 단독이나 공동 창업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드린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팀 창업을 좀 추천드리고 사무 공간도 누가 글더라고요. 뭐 그 가장 투자 받은 회사 중에 빨리 망하는 회사가 그 창업할 때 화한 길게 있고 아주 멋진 인테리어에 있는 기업이 망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그래서 좀 지금은 뭐 많은 창업 애플도 뭐 차고에서 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옥 뭐 공간이 있고 지금 창업센터 있고 충북센터도 있기 때문에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본금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법인 사업자가 되면 신기한 게 대표이사하고 이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주식이 없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법인 설립 비용이 개인 사업자를 아까 5억 이하 그 5억 이하는 개인 사업자를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은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미 대표이사님 아시겠지만 법인세부터 해서 기타 세금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등기부 증명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모든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 설립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통장 카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창업을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항상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어가고요. 들어올 돈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철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금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2019년 한국은 이렇게 어떤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한 시기. 물론 이제 미래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을 내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조 단위를 냅니다. 비정 펀드인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한 20억 이상을 10억에서 20억 이상을 내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1억 정도 이하 금액을 하는 전문 엔젤 개인입니다. 보통 뭐 본인이 어떤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투자에 성공하신 분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법이 올해 바뀌어서 예전엔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제품이었는데 요즘은 지분형이 있습니다. 주식을 줘서 7억까지 그 비용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또 중소진흥공장 이제 그 중기벤처부가 있는데 기술을 가지고 특허 같은 거가 있는 분들은 기술 보증을 받는 기술 신보 그리고 신용 보증 받는 신보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경진대 그런 게 있고 창업을 보시면 거의 다 지인들이 많이 창업을 해줍니다.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억 미만을 시드머니라고 하고요. 3억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시리즈 A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이고요. 혹시 창업넷 아신 분 계시나요? K 스타트업 go.kr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제 저도 5년 됐는데요. 처음에 막 창업했을 때 지원 정보가 모든 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코트라, 어떤 곳은 중소기업, 지방청 그리고 해당되는 대학 모든 게 있는데
거의 모든 기관에 있는 정보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꼭꼭 들어가서 사업 확인하고 또 여기서 비용 정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해보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공간, 멘토링, 사업화 자금, 정책 자금, R&D, 판로 개척, 해외 진출, 행사 같은 게 다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돈이 보조금과 대출금과 정부 지원금, 지원금의 정부라는데 그냥 지원금의 차이점 아시나요? 뭐 대출금은 다 아시겠죠? 내가 돈을 빌리는 거,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원금과 보조금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보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고요. 지원금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보조금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창업 자금은 거의 많은 부분이 정부 지원금 제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도 무담보 보증이 많습니다. 창업은. 즉 우리가 특허가 있으면 특허는 분명히 담보가 있고 하는데 기술이라든지 신용은에서 많이 있고요. 이 보증이 있고 당연히 담보가 없으면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이제 정책하고 추경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자 원래 그 1년 동안 우리가 그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걸 해놓는데요. 최근에 추경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추경입니다. 짧은 공고 기간과 그리고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했던 지원금을 못 받았다 하신 분은 항상 추경을 유심히 보시면 이 추경은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그 지원하는 사람도 적거든요. 그리고 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창업상한학교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아까 말했지만 R&D라든지 바이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점은 각 지역에 지금 뭐 민간 2개 해가지고 1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개 정도 있는데 각각 특화가 돼 있습니다. 뭐 부산은 뭐 어떤 걸로 특화돼 있고 충북은 바이오라든지 하드웨어로 특화돼 있고 인천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특화돼 있어서 자기 분야에 내가 패션 분야다, 내가 바이오 분야다 그러면 자기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면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돈뿐만 아니라 공간, 판로, 멘토링, 컨설팅 이 모든 걸 토탈로 원스톱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창조혁신센터에 가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지원의 금액 꽃이죠. 팁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건데요. 민간 그 VC라든지 엑셀레이터가 투자를 하면 정부가 매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가 개인 돈을 자기 돈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선정에 까다롭고 또 그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정부에서 매칭 펀드가 있기 때문에 CEO 그 창업자의 입장은 보다 좋은 비율로 지분을 조금만 주고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고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30몇 개가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충북창조경제센터가 팁스 운영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일반 회사는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 기업이 하면 5억 정도인데 바이오 경우만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젤은 아마 그 투자 초기 아까 3억 미만의 돈을 많이 하는 데가 엔젤 투자고요. 엑셀러레이터로는 보통 한 1억, 2억, 3억 정도 그리고 3억 이상, 뭐 10억, 20억 이상의 벤처 캐피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회사를 상대했었는데 자기의 아이디어가 괜찮다면 그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에 올려서 제품 판매는 제품입니다. 내가 이 돈을 뭐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다면 100만 원의 바이오 제품이 있다면 이걸 우리한테 주신 분들은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제품형이고요. 기부형은 이제 아주 작은 돈. 우리가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드리고요. 성공하면 드리고요. 실패하면 돈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거고요. 이제 지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그 실제 지분을 줍니다. 저희가 회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주고 또 이제 믹스형이죠. 뭐 지분뿐만 아니라 저희의 제품에 드리고 할인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대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있는 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판다면 수수료가 있듯이 여기에 플랫폼에 올라가면 수수료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항상 잊지 말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저도 이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받아서 한국 스타트업의 어떤 상태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는데 저희가 초기에 막 회사가 탄생하는 1년 정도라고 하죠. 1년 정도 기간에 이제 씨앗이 발아하는 시드 단계, 발아 단계고요. 그리고 한 1년에서 한 3년 단계까지 신생 단계고 3년 이상부터는 이제 성장 초기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확장 단계인데 사실 이 연으로 딱 자르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기업은 아주 초 스피드로 크는 기업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늦게 되는 기업도 있고 해서 하지만 대략 평균 정도 보면 한국이 왜 7년 이상 기업을 많이 지원 안 하냐면 이때는 이제 확장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그 창업가의 마음은 그런 7년 이후의 기업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내용을 보고요. 발아 단계는 이제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드웨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하고 수익이 있을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면 제품이 나오면 출시하거나 하면은 매출은 있는데 이익이 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사실 매출도 나오고 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 사실 투자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더 키우고 그리고 정말 해외 진출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미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또 계속 받기는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개가 다 될 때도 또 투자 받기도 좋고 금액도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타트업은 이 매출이 아예 안 나는 기간도 이 프리시드 기간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아예 안 날 때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창업할 때는 한 5명, 6명이고 3A가 되면 한 20명 정도 이상이 되면은 기업이라는데 평균이 항상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1억 하고 있는데 한 기업이 1,000억 하면 그 평균은 확 올라가듯이 그래도 한번 참조할 만한 데가 있어서 보통 이제 이 창업 우리가 지금 이 충북 창조혁신센터에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아마 이 정도의 기업 3년 차 정도 기업이고 직원이 7명 미만이고 자본금도 한 1억 8천 있고 매출도 한 1억 이상 나오는데 항상 도움을 많이 필요하고 있는 것 같고요. 3A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10억 이상 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돈이 들어와서 요즘은 이제 시드 단계 이후에 한데 그랩이라는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계 회사는 시리즈 G, E, H, X까지 하겠다.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유의미한 큰 돈의 투자가 이제 시리즈 A라면 그 다음이 B고 C고 이렇게 되거든요. A, B, C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계속 많이 투자를 받는 게 요즘은 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처음에 이 투자할 때 이 사람들이 인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이미 3A가 단계라면 이 사람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요. 실제 여기는 두세 분이 더블 체크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 이 조그만 회사의 투자 자문력을 고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실제 그렇지만 많은 그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보고서 저희도 IR 보고서 내면 한 10번 중에 한두 번 미팅이 성사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수많은 큰 기업들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초기에 투자가 잘 안 됐듯이 여기는 그분들이 이제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한다.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이상이 본다는 것을 하는 거고요. 실제는 최소한 IR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최소 30번 이상의 어떤 미팅을 준비를 해야지 유의미한 한두 번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보다 보니 그 밑에 매출 규모가 예. 지금 매출이 없는 기업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있는 프리시드에서 시드보다 더 많을까요? 그게 이제 이게 좀 신기했던 건데요. 요즘 카카오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미 네이버라든지 성공했던 기업들에서 나오신 분들이 창업한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드보다 프리시드 초창기에 있었던 금액이 그 퍼센트가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샘플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뭐 몇만 개 기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근데 그래도 어쨌다 왜냐면 그래서 보면 시작하자마자 투자를 받고 하는 회사들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미 한국은 1세대들이 뭐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가 한 다음에 많이 됐고 뭐 미국 같은 경우 페이팔이 한 다음에 많이 됐듯이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쿠팡이라든지 나오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받아서 새로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 나와서 뭐 토스에서 나온다든지 배달의 민족이 나와서 나온 분들이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묻고 싶었는데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투자 자문역에 네. CEO가 그런 투자 자문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6.4명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초탁을 모셔갖고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가 투자 자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력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요.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센터 같은데 충북상조센터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뭐 IR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자문을 약간 받는 거지. 실제 여기는 그 저희 그 한 IR 보고서 투자를 요청하는 보고서 갔을 때 리소스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해서 투자를 이미 저희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어쩌면 체크하는 게 좀 더 느슨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요. 실제 뭐 저희가 투자 자문력을 고용했다 이런 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약간 저희가 기관에서 이 회사를 투자 자문을 봐주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나 그런 얘기를.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말이. 그러니까 몇 그 번을 자문을 받았느냐 이렇게 네. 물어본 거예요. 저 질문이 뭐였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지금 해당된 투자를 받을 이 회사 당신네 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 몇 명의 투자 자문력과 뭐 도움을 받았느냐, 상담을 받았느냐, 도움을 받았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른 생태 그 나라하고 이 창업 생태가 좀 다른 게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이 꽤 큽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도 또 꽤 크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터, 벤처 캐피탈, 뭐 대학에서 이 5개의 기관이 주로 한국한테 유의미한 그 투자를 해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쉽게 말해서 민간 주도형과 정부 주도형이 같이 있고 또 해외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소규모 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뭐 우리가 말하는 세콰이어라든지 블랙스톤이나 큰 기업들은 이미 큰 기업들한테 투자하지 아주 조그만 기업한테는 안 하고 조그만 우리가 말하는 기업들은 이 5개의 주된 이 기관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더 많습니다. 한국의 엑셀러이터가 뭐 300개, 400개 뭐 협회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엑셀러이터만 쭉 뽑아놨고요. 민간이냐, 정부냐, 그리고 뭐 여기 창조경제센터인데 어디서 주도하느냐,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에 어떻게 하느냐가 돼 있고 각각 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엑셀레이터는 게임에 특화된 회사가 있고 어떤 엑셀레이터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한국이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창업하시는 CEO 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뭐 결혼과 연애와 같은 건데 자기랑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육 에듀텍 기업이면 화장품 관련 아니면 또 게임 관련 기업 엑셀레이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리고 자기에게 맞는 기업에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또 민간형이 안 맞는다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라라고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가장 많이 있는 거죠. 뭐 데스밸리에서 3년이다, 7년이다, 어떤 데는 10년이다, 어떤 데는 말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제품이 초반에 나오고 하면은 쓰는 비용도 작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제품이 좀 팔리고 하면은 또 모든 창업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이 회사는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성인 아이터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개발하는 기간에는 돈만 쓰지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이 뎁스밸리가 되게 길고 이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지원금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대출이 됐든지 그
비용을 확보를 해야지만 됩니다. 저희 같은 슈퍼트랙도 기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L모 기업에서 올해 한 7억 정도의 기업 교육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이 후불제입니다. 먼저 교육을 진행하고 후불로 이제 돈을 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지 않으면 그 교육을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량이 우리 회사의 생산 능력이 오늘 첫 번째 수업에 하드웨어를 드리는데 우리 회사가 10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10,000개, 10만 개의 오다가 들어왔을 때 고객은 먼저 다 돈을 넣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분명히 그 제품이 생산되고 개발되고 생산될 때의 비용은 저희 창업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기업인데 금형 같은 경우 돈 하나도 안 내고 만들어줄까요? 아닙니다. 금형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하나에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억 단위도 있는데 그 돈이 있어야지만 그 금형을 만들어주고 또 그 금형이 있었는데 시제품이라든지 초도 물량을 아무 돈 없이 그냥 저 얼굴만 보고 그 제품을 만들어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또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상 이 돈이 부족하는 이 데스밸리 기간에 다양한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대출을 통해서 또 대표이사분들은 부담이 많으니까 면책 보증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이 데스밸리를 넘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가 나오고 보통 이 기간 동안에 이 투자, 시드머니 투자에서 투자와 자금 도달, 정부 지원금과고 이 창업기업의 성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투자 또는 지원금입니다. 대출 3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일단 수익이 좀 나오면 이제 뭐 물론 이 죽음의 계곡에서도 3G A, B, C, D가 계속 일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기술을 인정받았다든지 아니면 한국 업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 같은 일반적인 컨텐츠나 하드웨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부터 이제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져서 이제 IPO라든지 M&A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받았다 해서 또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1,098개를 조사했는데요. 그 다음 투자로 갈 확률은 50%. 실제 이 투자에 이루어질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10분의 1에 그걸 넘겼는데 다시 또 그 다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2분의 1, 50%. 또 거의 절반에서 실제 10억 달러 뭐의 가치, 1조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는 곳은 7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쉽게 당연히 창업을 하면 실패할 수 있다지만 한국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에 정책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이런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하고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이 나와서 실제 성장하면 이제 돈이 가장 필요한 게 시설이 필요하고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창업 지원단이라든지 이 각각에 있는 센터라든지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멘토링 컨설팅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는데 이 돈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돈은 멘토링이라든지 네트워킹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투자는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가족, 지인, F 투자라죠. 우리 3J가 3GF라는데 패밀리 투자라고 가족 투자를 F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비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또 다행히 민간 엑셀레이터들은 이미 검증된 기업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충북센터라든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공백을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부 지원금 이제 하는 건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업 전, 그리고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설립하는 날짜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처음 창업만 보통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두 번째 창업하신 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창업 횟수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투자받는 분보다는 처음으로 투자받는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 하거든요. 정부는. 그래서 하고 있고 7년 차 이하. 근데 또 반대로 3년에서 7년 차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 나와 있는 게 뭐 창업 성공 패키지부터 해서 이게 평균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차 이하 같은 경우는 1억이 가장 보통 크고 뭐 3억도 있긴 하지만 한 2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에 비용이 많이 있고 지금 추경이 이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아직 제가 표시를 못 해놨는데 올해 추경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촉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년 이상 기업입니다. 분명히 매출 있고 그동안 4대 보험을 꼬박 냈어야 되고 연체된 세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금액이 큽니다. 보통 2억, 5억에서 뭐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7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75억 지원인데요.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주 초반에 성공한 기업들인데 한 2억 저희는 이제 이걸 올해 이게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는 이게 선정돼서 1억 5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홍보 뭐 기타 특허료라든지 관람료라든지 뭐 상표 등록권을 낸다든지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돈을 다 올해 다 성공적으로 다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추천드리는 건 이 부분이고요. 또 이런 걸 한 기업들한테 후속 지원금이 맞습니다. 뭐 제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오신 CEO 분 중에서 아직 지원 안 하신 분 있다면 3년 차에서 7년 차에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는 사업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 보조금이 있는데요. 보조금 같은데 산학협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제품 개발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돈을 그냥 주면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목적에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아니면 제품 개발을 한다 하면 R&D를 한다면 그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걸 지불해주고 그 한도에 거기에 지정된 회사, 거기에 지정된 항목에만 이제 비용을 쓰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형이라면 내가 어느 충북대학교랑 하겠다, 내가 카이스트랑 하겠다면 그 학교랑 하고 그걸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비용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1억, 뭐 1억 5천, 4억 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기 분담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 30%인데 또 그 20%, 30% 자기 분담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 70%라든지를 현물이라면 우리 회사의 임대료, 우리 회사의 그 이미 고용된 직원의 비용,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사놓은 기계 설비 장치, 아니면 금형 장치 이걸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시면 뭐 자기 분담금이 30%고 비용이 큰데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내야 될 그 창업 기업이 내야 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의 특징이 보시다시피 11월, 12월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제 보통 7월 달에 돼가지고 8, 9월, 10월 달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초나 그래서 만약에 올해 추경을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 이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언제 지원이 되는지도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놓치면 아까 말했지만 내가 1년에 3년 차인데 만약에 내년에 4년 차가 되는 기업은 올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4년 차로 되면 아까 3년에서 7년 차의 기업에 해당되는 정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8년 차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놓칠 수 있으니까 항상 기간도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필수적인 보통이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검색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그리고 1차 서류 합격을 하면 2차는 보통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에 산다든지 서울에 산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각각 지역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센터 있으면 그래서 그런 하고 이제 현장 실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고 최종 합격을 해서 말씀드렸죠. 자부담 입금 이게 현금도 될 수 있고 현물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그냥 포맷입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포맷. 보통 우리 회사가 왜 생겼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뭐 대학을 안 다니더라도 아니면 또 인생의 전환점, 뭐 내가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전환하고 싶다든지 그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자.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코딩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하자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현재 하려면 교육을 하고 기업 교육을 하려면 큰 기업만 하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만 하고 우리 회사에 맞게 일정이라든지 이걸 조정이 힘들다. 근데 슈퍼트랙은 그 부분을 대응해드리겠다. 커스터마이즈된 과정과 그 일정 변경을 저희가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문제점을 뭐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왜 지금인가? 지금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장하고 어린이 코딩 교육 때문에 어린이 메이커 교육이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켓 사이즈. 현재 기업 교육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고 뭐 향후에 1조 이상이 된다. 어린이 코딩 시장은 사교육 시장은 20몇 조인데 그중에 코딩 교육이 지금은 아주 미비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영수 아마 음악 교육 다음으로는 커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마켓 사이즈 설명하고 경쟁 현황. 뭐 현재 대기업의 M사가 있고 뭐 G사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차별화 정책을 하고 그런 그 경쟁사는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의 경쟁 대기업은 수업을 안 듣는다. 그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뭐 승리 전략이 있고 우리 제품만의 특징 강점 그리고 수익 모델. 현재 저희가 하면 그 중에 뭐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로 한 70% 정도가 들어가고 30% 정도는 저희가 어떤 마진인데 다양한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활동에 한 제품 15% 20% 써서 15% 정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정확하게 명확한 다음에 팀 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팀 기획, 영업은 누가 하고 개발은 누가 하고 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뭐 재무는 누가 한다는 그 팀 구성, 뭐 재무 현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투자를 받으면 우리는 그 돈으로 어떤 하겠다는 이 내용이 있으면 이게 아마 좋은 사업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자본 조달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지원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기업당 보통 1억 정도 있는 거고 또 단순하게 돈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을 주는 지역도 있고 자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충북센터도 마찬가지로 멘토링뿐만 아니라 제품 하드웨어 제품, 바이오 그리고 해외 진출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그 회사한테 본인 창업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금 받았고요. 대학교에서 받았고 창업도학기 패키지 받았고 팁스 받았고 신용보증기업 받았고 팁스 후속 작업 지원하고 인천센터라든지 충북센터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 또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이런 정부 지원금을 많이 파드해서 그 죽음의 계곡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팁스에서 중간에 예.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 저건 이건 요즘 말하는 프리팁스입니다. 예. 그래서 3년 미만 기반한테 약 3천에서 요즘 이제 올라가서 5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누린다는 제품을 개선할 때 프리팁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팁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기업은 7억, 일반 기업은 한 5억 이상의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창업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환경 5위인데 뭐 창업은 17위 정도라 하는데 제 생각에 창업하는 이 프로세스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뭐 싱가포르 다음으로 빠른 단계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 너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충북에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 기업 경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을 해보면 또 평균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3명 정도가 창업을 하고 한 1억 정도로 창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억이다. 그러면 항상 자기가 창업하는 비용이 한 3배 정도는 어떤 그게 지원금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대출금이 됐든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GA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많게는 6년까지 그 기간까지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하고요. 창업자 평균 연령은 좀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중국은 뭐 젊은清华대나 북경대 좋은 친구들이 바로 창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창업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취업을 하기 어려서 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창업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창업 연령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충북 센터의 월간 세미나를 해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뭐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받았는데 뭐 어떤 걸 받고 싶다, 뭐 구체적인